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현역 노의학 박사 남민철입니다. 제 진료 경력은 45년을 넘었습니다. 그중 당뇨 환자만 3만 명 이상을 직접 상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통계를 하나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100명 중 15명, 그러니까 7명 중 1명꼴로 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무려 49%,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은 약을 안 먹고 계셔도 언제든지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 계신 분들이 2분 중 1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중요한 당뇨의 본질과 진짜 효과 있었던 생활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혈당 반드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혈당 걱정부터 시작입니다. 손끝은 더 이상 찌를 자리가 없을 만큼 멍들었고, 약은 끼니마다 챙겨 먹어도 혈당 수치는 들쑥날쑥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 많습니다. 밤에는요, 잠이 안 옵니다. 혹시 눈 감고 다시 못 일어나면 어쩌나,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하거나 다리를 자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눈을 못 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말 사는 건가요? 이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77세 강인섭 어르신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2년, 매일 약을 챙겨 드시고 식사도 조심하시는데 수치는 늘 들쑥날쑥이고 작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진료실에 있던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아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당뇨의 본질을,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더 열심히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밥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달달한 것만 끊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뇨는 포기하고 평생 약만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5년 동안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효과를 봤던 단 3가지만 바꾸면 달라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번, 딱 10분만 실천하셔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약도 잘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달달한 건 입에도 안 댔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르죠?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한참을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당뇨에 대해 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 3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식사를 조절해도 혈당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열쇠를 들고 있어도 세포가 난 안 받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걸 모르고 당만 줄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창호 어르신도 당분은 끊었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냐며 답답해 하셨는데요. 검사해 보니 인슐린 저항 지수가 기준치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둘째, 만성 염증. 이건 더 무섭습니다. 염증이라면 막 열나고 아픈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만성 염증은 조용히 티도 안 나게 우리 몸속을 망가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중반부터는 염증 수치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당뇨뿐 아니라 관절염, 심장병까지 다 연결됩니다. 저는 수년 전 65세부터 80세까지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염증 수치와 혈당 변화를 추적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일수록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크게 치솟고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 불균형.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 속 세균이 당뇨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유익균은 혈당 조절, 염증 억제, 영양소 흡수까지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유익균이 자연적으로 20에서 30%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분해되지 못하고 그 결과로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염증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에 시달리셨는데 장내 세균 분석을 해보니 유익균 비율이 기준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니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졌던 겁니다. 핵심 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왜 당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은 이겁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문이 안 열리고 식사 조절은 하는데 몸속 염증이 계속 불타고 아무리 먹어도 장 속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운명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검증하고 실천해 온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놀라운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몰랐던 당뇨의 해답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당뇨를 악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 기억하시죠? 1. 인슐린 저항성. 2. 만성 염증. 3.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정보 아닐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실험하고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효과를 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몇 년 전 제게 오신 74세 정영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째, 공복 혈당은 늘 180 이상, 식후 혈당은 230을 넘나들었습니다. 약도 3가지나 드셨고 팝도 줄이고 단 것도 끊으셨는데 혈당이 말을 안 들어요 하시며 울먹이셨어요. 제가 그 어르신께 전통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을 매일 아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시금치, 두부, 다시마, 버섯을 함께 넣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줄인 된장국이었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정영자 어르신의 혈당은 공복 148, 식후 175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된장국만 바꿨는데도 아침이 덜 피곤하고 눈이 덜 침침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된 발효식품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왜 발효식품이 당뇨에 효과적인가요?
발효식품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물학적 도구입니다. 첫째,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된장, 청국장, 식초 같은 발효식품에는 천연 유산균, 효소, 폴리페놀,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세포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둘째, 만성 염증을 줄입니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세포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을 빠르게 늘립니다. 잘 익은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만으로도 유익균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도 된장 먹긴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된장이냐입니다. 시중에 파는 된장 중 상당수는 속성 발효, 첨가물 투입, 가열 살균으로 유산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단 하나, 6개월 이상 자연 발효된 전통 된장입니다. 직접 띄운 메주, 천일염, 항아리 발효. 그런 된장에는 유산균 수만 수천억 마리, 인슐린 조절 성분이 살아있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발효식품을 한 가지씩 넣어주면 됩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 두부, 미역, 버섯, 시금치 넣고 끓이면 더 좋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점심에 김치 한 접시, 3주 이상 자연 발효된 김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식후 혈당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청국장, 나토키나제 성분이 혈액순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밤사이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은 특별한 약도 기적의 식단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자연의 지혜, 그리고 45년 진료 경험이 검증한 방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다시 편안한 식탁을 마주하고 다시 거울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까지 작은 된장 한 숟가락이 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거나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단순하지만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효식품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식사 순서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고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밥인데 먼저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확 내려갔다는 이야기, 그럼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30에서 50씩 떨어진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식사 순서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소화 속도, 혈당 반응, 인슐린 분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식사라도 밥부터 먹느냐, 채소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혈당 관리 기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채소 먼저 드세요. 식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쌈채소, 나물, 생채, 샐러드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위 속에 섬유 쿠션이 생겨서 이후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하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채소 다음에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 흡수를 더 늦춰줍니다.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혈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밥이나 빵은 마지막에 드세요. 마지막에 쌀밥, 감자, 고구마,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위에 이미 채소와 단백질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윤자 어르신은
늘 아침 식사를 할 때 밥부터 허겁지겁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 순서까지 따져요. 그냥 먹는 거지. 하시던 어르신이었지만 제가 권해드린 식사 순서를 따라 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밥을 똑같이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40 가까이 덜 올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신기해요. 그 이후 김 어르신은 밥부터 먹던 습관을 완전히 바꾸시고 한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0.6% 떨어지셨습니다. 그건 약으로도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반 공기만 먹는다, 과일도 조금만 먹는다 하시지만 먹는 순서가 잘못되면 그 조금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밥부터 먹고 김치 한 조각, 고기 한 점으로 끝내는 식사. 이건 혈당 관리에 있어선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식사 순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소 먼저 먹어서 섬유질로 방어벽을 만들고 단백질을 다음에 먹어서 포만감과 혈당을 조절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어서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인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이것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사과 식초 또는 현미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음식의 소화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죠. 김정수 어르신은 식초물만 마셨을 뿐인데 식사 후 졸리는 것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 전체 리듬을 바꿔준 것이죠. 식사량을 줄이기 전에 식사 순서부터 바꾸십시오. 식단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밥부터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물론 식후 피로감, 졸림, 무기력함까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다음은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당뇨 환자는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며 하소연하시는 문제에 대해 정말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인데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날씨에 30분 운동하라는 말은 솔직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효과를 본 단 10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식후 혈당 안정화 걷기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후 15분 이내에 일어나세요. 10분만 천천히 걷습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복도에서, 마당 한 바퀴도 좋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갈 때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을 상당량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걷기는 인슐린이 작용하기 전에 미리 혈당을 조절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78세 이영숙 어르신은 박사님, 전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약해서 운동은 글렀다고 생각했어요.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제가 식사 후에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걷기만 해보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한 달 실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전에는 식후 혈당이 항상 210을 넘었는데 지금은 150 안팎이에요. 운동도 아닌 것 같았는데 효과가 이렇게 크다니. 걷는 게 너무 힘든 분들께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발 뒤꿈치 들기 15회, 팔 돌리기, 어깨 돌리기 30초씩, 양손 무릎에 올리고 살짝 밀기 10초씩 3회.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경로가 열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1시간씩 많이 하는 것보다 매 끼니 후 10분씩 하루 3번 짧게 움직이는 것이 당뇨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온 직후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주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약만으로도 안 잡히던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당뇨를 방치하면 생기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흔드는 병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 진료를 통해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바로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정말 식사 조절도 잘하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즘 글씨가 흐릿해요 하시며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도 채 안 되어 양쪽 시력이 0.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숫자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손주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네요.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당뇨병의 무서움은 증상이 거의 없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다고 당장 아프진 않죠. 그런데 12년 지나면 눈, 신장, 발, 신경, 심장, 뇌까지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겪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투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기 시작하면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당뇨발 당뇨성 족부병변입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저릿저릿하게 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어느 순간엔 발바닥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작은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으면서 점차 괴사로 이어지고 결국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2배에서 4배, 뇌졸중 위험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병증을 부르는 습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합병증을 부르는 공통된 생활 습관 3가지, 지금부터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겠지 하고 혈당 체크 안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별로 안 불편한데요? 이번 달엔 병원 쉬고 다음 달에 갈게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도 모릅니다. 당뇨는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매일 공복 혈당을 기록하는 습관, 분기마다 당화혈색소 체크, 1년에 한 번은 안과, 신장, 발 검진 필수, 이 3가지만 지켜도 합병증의 70%는 예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소화 잘 되게 좀 누워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식후에 바로 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눈, 신장, 말초신경 등에 부담을 크게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후 걷기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뭐 그냥 조용히 살다 가지 뭐. 이런 생각 합병증을 부르는 마음의 문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대화도 줄고 배우려는 의욕도 없으면 면역력, 순환, 뇌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하루에 1명 이상과 대화 나누기, 작은 취미 하나라도 다시 시작해보기, 이 작은 생활 습관이
합병증보다 강한 예방이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오정환 어르신은 왼쪽 발가락을 절단한 후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된장국 식단,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걷기, 그리고 혈당 노트 쓰기를 꾸준히 하신 결과 박사님, 오른발만은 꼭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르신이 1년 뒤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 상태도 개선되어 더 이상 수술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합병증은 운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진짜 약입니다. 제가 85세까지 현역으로 진료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도 병원에 서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매일 할 수 있는 걸 정성껏 꾸준히 해온 것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 드라마틱한 운동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된장 한 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챙기는 마음, 이것이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진짜 건강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바른 습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